여러분 11월도 벌써 이제 하순으로 간다 그죠? 예. 다음 주면 벌써 20일 되니까 11월도 끝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인게이지먼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 문화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대학 생활에 있어서는 그 걔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해서 나중에 대학을 떠나고 나서 거기 갔었던 기억이 많이 남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최대한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드디어 고체라는 것에 대한 정기적 성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밴드라는 거. 자, 이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고전적으로 동그랗게 돌고 있는 것도 있고 아령 모양으로 돌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R, 세타, 파이라는 구면 좌표계에서 각각 노드가 있는 형태에 따라서 노드가 많을수록 높은 에너지 상태인 그런 형태로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돌고 있다는 표현이 이제 사실은 실제 고전적으로 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모양 자체가 돌고 있는 또 확률 분포 함수다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돌고 있을 때 이런 아령 모양은 이 중심에 각을 중심으로 해서 90도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죠? 세타가 90도일 때 0인 그림이 바로 아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령 모양 부분이나 이런 1S 모양이고 2S 모양이다. 그랬을 때 2S 모양이면 똑같이 군데 여기서 중심에 이렇게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최대가 되는 지점이 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쉘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 돌고 있느냐에 대한 답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돌고 있는 모양, 그리고 돌고 있는 구체적인 모양, 이렇게 해서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n은 1부터 2, 3세를 가고 l은 0에서 n-1까지 0, 그 다음 2인 경우는 0에서 1까지 3인 경우는 0, 1,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l은 여기에서 0은 0이고 0은 0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얘가 M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모양 자체를 보면 이거를 이제 회전한다 그랬을 때 회전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L이 1이다. 그러면 요거는 L 플러스 1, L 곱하기 L 플러스의 루트의 하바에 해당되는 앵귤러 모멘텀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X, Y, G로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이게 이제 M, L은 마이너스 1, 0, 1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에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이 크기가 하바의 루트 L, L 플러스 1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이라 하더라도 각도가 이렇게 이 각, 그 다음에 이 각 세 가지 경우 요 각, 그 다음에
이 각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1, 0,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이 m 값입니다. 이게 이제 ml이 플러스 하바, 그 다음 여기는 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하바, 이런 식으로 해서 1, 0, 마이너스 1 해서 돌고 있을 때 돌고 있는 모양이 크기를 정하고 이게 팽이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평소 다니면서 n과 l과 m이 어떤 의미인지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n은 1이고 그 다음에 l이 1일 때 m이 0인 거는 화살표로 앵귤러 모멘텀을 표현해라.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제 전자가 도는 모양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험 칠 때까지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림으로 자꾸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팽이 머리 떼어놓고 이 팽이가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반경이 R이고 R, M, V 또 되어 있는 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무겁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반경이 커지면 우리가 도는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행의 속도가 빨라지면 되는데 이 팽이가 있는데 이 팽이 위에 전자가 자전을 하는 겁니다. 자전을 하면 얘도 이제 얘는 두 가지거든요. 업과 다운 두 가지입니다. 다운이라서 이렇게 도는 팽이 위에 하나 팽이가 더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고 그러고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자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기가 없는 점 하나가 돌고 있으면 그 점이 보이겠어요? 점이 돌고 있는데 그 점이 실제 이거를 여러분 실로 묶어서 돌리면 도는 게 보이는데 얘가 자전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죠? 보이진 않는데 뭔가 탐지가 돼요. 탐지가 됐는데 그게 하나의 자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세 가지 퀀텀 넘버에다가 N, L, ML 이 세 가지에다가 고정적이지 않는 MS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가서 전자가 어느 상태에 돌고 있을 때 걔가 가지는 상태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핵 주위를 전자는 어떤 모양을 돌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조금 머리로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돌고 있는 그 전자가 돌고 있는 이 회전 앵귤러 모멘텀은 J라고 표현을 하고요. L과 S를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ML과 MS를 합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요 M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핀이 다운일 수도 있고 스핀 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차도 양자화되거든요. 양자화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값이 J의 값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이 합해서 이제 희한하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양자화 되어 있고 세 가지 있고 L에 따라서 0부터 L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하나 L이 딱 정의되면 크기가 정의되면 각도도 양자화되어 있고 그죠? 근데 거기 스핀이 팽이 위에 또 팽이 올라가 있는데 걔를 두 개 합한 것도 양자화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불연속적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에서 보면 요 스핀은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L 혹은 J 얼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넣어주면 이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요. 제가 시간 날 때 그거를 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하나가 우리가 훈트의 법칙을 해서 전자를 채울 때
아래부터 이렇게 그림을 S 오비탈, S와 P 오비탈 이렇게 테트리스 뒤집어 놓은 그 모양으로 쭉 할 때 하나씩 이렇게 채우면서 이런 건 얘기하기 참 좋죠, 여러분. 같은 n의 양자수 전자는 같은 방정의 전자의 동량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훈트의 법칙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훈트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냐 질문을 하면 그게 이제 다른 돌고 있는 다른 상태로 가야지 전자가 서로 겹치는 게 최소화된다는 거고 다른 상태로 가야지 쿨롬 리펄전에 의해서 같은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훈트의 법칙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얘가 원인이다. 쿨롬 힘에 의한 반발력으로 내어서 최대한 다른 스테이트로 존재하고 그 스테이트마다 하나하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와서 허용된 스테이트는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채워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허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강의실 자리도 양자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벤처 이런 데 근데 가보면 의자 없거든요. 의자 없고 의자가 다 움직이는 의자가 박혀 있고 책상이 없고 다 바닥에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연속적인 장소죠. 그죠? 근데 우리 강의실은 다 양자화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4년 내를 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 가지고 스테이트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빛이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전자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라는 게 다 띄엄띄엄된 값으로 되어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딱 올라가고 이해되죠, 그죠? 불연속적인 레벨이 존재한다. 왜 존재하느냐? 컨파인먼트 때문에. 다른 컨파인먼트 때문에. 컨파인먼트 각되면 걔가 그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 레벨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연속 에너지를 가질 때 상태가 전자 상태가 여기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HF라는 우리 항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주파수가 정의되어 있는 전자 기파가 들어오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자가 상태가 바뀝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여기 에너지 차이하고 요 들어온 에너지가 같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와서 원래 상태에서 올라간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낮은 상태 에너지가 전자가 수소 원자가 어떻게 도느냐 모양을 되겠잖아요. 그죠? 모양을 되겠는데 얘가 모양이 아래 모양도 있기도 하고 대칭제 두 모양이 있기도 하고 그게 앵귤러 모멘텀을 의미한다는 거죠. 도는 모양을 보고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갈 때 얘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올라간 정도하고 쏘은 정도가 같아야 된다. 다른 거 플러스 이게 빛이 딱 들어오면 뭔가 여러분 야구 그 공 배트로 치잖아요. 그죠? 돌리면서 치잖아요. 그죠? 돌리면서 치면 이 야구 배트를 돌리고 저는 회전을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힘을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야구 배트 돌리는 거는. 그냥 빛도 이렇게 딱 때리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자를 딱 때리면 에너지 받는 거 플러스 앵귤러 모멘텀 관점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럴 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돌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다른 식으로 도는데 요 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 값이 빛을 포함해서 같아야 된다. 근데 빛의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근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바의 값으로 앵귤러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딱 이것만 생각해 보면 에너지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전과 후의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요 빛에 의해서 그만큼 합한 거를 해서 이제 된 것만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만 허용이 된다라고 했고 이 규칙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S로 시작하는 것. 소보르 규칙 아니죠?
소그룹 빛이 아니라 뭐였죠? 셀렉션 룰이라고 했습니다. 네, 셀렉션 룰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얘가 빛이 딱 쪼였을 때 에너지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다가 그다음 넘어갈 때는 아령 모양을 돌아야 됩니다. 아령 모양을 돌다가 동그랗게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앵귤러 모멘텀 때문에 이제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운동 돌고 있는 모양도 바뀌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현상이 빛하고 전자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빛이 들어가고 전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학과 가운데 광전자공학과라고 있지 않아요? 대학마다 보면 광전자공학이라고 있죠, 그죠? 광전자는 빛하고 전자하고 서로 이게 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전지 딱 연결하면 LED 딱 켜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3V짜리 건전지를 딱 달았는데 얘가 빛이 딱 나다는 거죠. 희한하게 사람이 보는 눈에 해당되는 눈이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전자격파가 딱 그 반도체에서 이제 이 에너지 갭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전자가 또 떨어지면 이만큼의 빛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미션, 방출되거나 흡수되니까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그 색깔이 나타나는 범위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400나노메타의 파장에서부터 800나노메타의 파장의 빛이 눈에 보인다 그러거든요. 눈에 보인다 그러는데 그 색깔을 띤 영역 자체가 또 하필이면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재료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에너지 사이즈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빛하고 전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이 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그 빛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결과를 보면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가 있을 때 여기 높은 상태에 뭔가 전자를 많이 올려놓으면 여러분 이걸 딱 볼 때 이걸 딱 보면요, 첫 번째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상태의 전자가 적죠, 그죠?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불안하죠, 그죠? 여러분, 누가 어린이가 놀고 있는데 높은 데서 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다 놀고 있으면 어떻게, 얘들아, 그 정글 지금 다 꼭대기 올라가 있어. 이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한 게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그죠?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높은 상태의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만 놔두는데 가끔 하나씩 떨어지는 거. 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 밤에 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밤에 불이 다 꺼졌는데도 빛이 보이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야광. 야광인데 여러분 반딧불 있죠, 반딧불. 반딧불에 이제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낮에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된 전자들이 자꾸 있는 겁니다. 그 물질 안에. 그리고 이제 대신에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광인 그 물질을 계속 밤이면 점점 어두워져서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걔를 이제 빛을 딱 쪼이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옛날 도깨비 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덤에 공동묘지에서 뭔가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떠다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도깨비불 하는 것도 그 생체에서 나온 인이라는 그 재료가 공중에 떠다니면 걔가 낮에 이렇게 전자가 위로 올라가 있다가 떠 있는데 걔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인이란 재료 원소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밤에 떨어지면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반딧불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로 인광. 네, 인광이라 그러는 게 야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려놨더니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금방 반짝반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형광이라고 해요, 형광. 예를 들면 여러분 길에서 빛을 딱 비추면 그때만 환하게 빛나는 거죠. 빛을 받아서. 빛을 안 비추면 검었고 빛을 비추면 바로 떴다가 바로 떨어지면 바로 환하게 되는 것들은 이 라이프타임이라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되게 짧은 겁니다.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게 형광이라고 합니다.
형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광과 형광이라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중위가 있을 때 그 중위에 따른 올라가야 되는 떨어지는 데서 그런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 재료가 있는 거를 저거를 옛날에는 반딧불을 모아서 형설지공이라 그래서 거기 딱 낮에 키우면서 빛 나가는 걸 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옆에 책 보고 있고 책 보는 빛으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건전지를 딱 연결해서 높은 데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높은 데 올려서 바로 떨어지니까 전기를 딱 걸어서 빛을 바로 내는 게 바로 지금 LED 조명이다. 그거죠. 그죠? LED 조명. 예전에는 백열 정보는 어차피 주울열에 의해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빛이 나오는 거고, LED는 정기적으로 전기를 걸어서 이렇게 전자를 올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는 게 이 불연속적인 이 상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이제 더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인광은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떨어지는데 여기에 깔딱깔딱 요 크기에 해당되는 만큼 델타 E라고 했을 때 델타 E에 얘가 한유에 해당되는 근처에 있고 이게 들어가서 생각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거든요. 모여있는데 다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친구가 딱 와가지고 우리 공부하지 말고 같이 게임하러 가서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요? 한 명만 합니까? 우르르 가지고 제가 원하는 딸딸 그런데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명이 와서 그걸 같이 하자 왔어요. 그래서 왔으면 이 혼자 그냥 낮은 데로 떨어지고 빛이 나오면 되는데 근처 와서 얘를 깔딱깔딱거려요. 다 같이 있는데 그럼 얘가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주면 얘가 막 10개가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면 얘가 한꺼번에 빛이 한 개가 들어왔는데 여기 10개가 나갈 수 있겠죠. 한우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스티뮬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 전에 전자가 높은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약간 자극을 줘서 얘를 나오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러냐면 위에는 스판테니어스 이미션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 그러냐면 스티뮬레이트 이미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업소션 스판테니어스 이미션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이 뭐냐면 10개 하나 넣었을 때 10개 나왔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왠지 여러분 그 아직 전기회로 OPF 배웠나요? 아니, 배웠으면 OPF가 뭐 역할이 뭡니까? 증폭시키잖아요, 그죠? 증폭시키니까 이 한 개가 들어왔는데 왠지 10개가 나왔으니까 빛을 증폭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 작은 빛으로 펌핑 라이트로 큰 빛을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같은 상태로 굉장히 고순도의 빛이 나오도록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스티뮬레이티드 이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레이저라는 거를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약한 빛으로 강한 빛이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바로 레이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를 자극으로 줬을 때 더 높은 에너지 기준으로 여기되는 현상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 줬을 때 더 높은 거로 갈 수 있거든요. 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근데 자리가 연속적으로 많이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요 위는 올라갈 자리가 많고 떨어질 때는 한 데서 동시에 떨어지면 폭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많이 올리게 할 수 있는 여러 레벨이 있고 떨어지는 레벨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레이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아파트의 그 제일 꼭대기층에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옥상에 네?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인데 뭘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쫙 당기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위에 레벨에
그 에너지 레벨이 많이 있으면 그 위로 전자를 밑에 막 올려놓으면 떨어질 때는 폭포로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강한 레이저라는 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교재는 F로 돼 있는데 설명 주제는 왜 한유? 왜 한유를 하느냐? 실제 이거 사실 같은 얘기인데 HF 할 때 F를 주파수 표현하기도 하고요. U를 또 주파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혹시 여러분 나중에 반도체나 다른 데 배울 때 광전자공학을 배울 때 기타는 한유를 표현하기도 하고 HF를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얻은 것은 하바 오메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바의 오메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바는 H를 2파이로 나눠준 값이거든요. 플랑크 상수 2파이 나눠준 거에다가 오메가는 2파이 F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료가 있고, 그 다음 요거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한 거는 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이거는 수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수소 제일 작은 원자 핵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원자가 모여서 베이스 센터도 큐빅으로 모이기도 하고 바디 센터 큐빅 모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는데 이제 그때는 다 공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설명했었죠, 그죠? 어타믹 패킹 팩터 APF 얼마냐 그래서 딱 공으로 축구공처럼 해놓고 걔가 채워서 빈 곳을 물을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배워보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이 다 분 아니죠, 그죠? 분 아니고 아래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모양이 있어서 이제 이 여러 모양 가운데 이제 보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 거죠. 보면 SO비탈은 동그랗고 P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노드 한 개 있고 그다음 D오비탈은 노드가 한 개 있고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F오비탈은 노드가 세 개가 있고 쪼개지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는 점점 세분화되는구나. 점점 이게 다니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꼬불꼬불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R, 세타, 파이에 대한 경계 조건에 따라서 얘가 모양이 노드 주머니가 없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Z로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R, 세타, 파이로 노드가 생긴다 그러면 상상이 좀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요렇게 이제 보면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가 채울 때 이렇게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는 이렇게 P는 이렇게 되고 밑에는 S고 그 다음에 S, E, D 이렇게 해서 우리 원소 주기율표를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한 개, 두 개, 헬륨, 리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채우는 관계가 어떻게 채우는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외곽 전자가 여기다. 그러면 1S, 2S, 2P, 3S가 채워되는 거죠. 3S 채웠으면 그 3S 모양이 저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외곽 전자가 적어도 바깥에서 봤을 때 얘를 바깥에서 보면 채워진 것을 보면 얘는 바깥에서 부모양으로 보이겠구나. 최외곽 전자가 P까지 채워져 있으면 얘가 밖에서 봤을 때 아래 모양이 딱 튀어나오게 보이겠구나. 그러면 재료에 따라서 원소 주기를 딱 갖다 놓고 봤을 때 얘는 아래 모양을 보일지 얘는 부모양을 보일지 최외곽이 채워지는 모양에 따라서 두들두들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원소 주기 채워나가면서 전자 한 개 채우고 두 개 채우고 하다 보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봤을 때 그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튀어나온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를 딱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두들두들한 원자를 모아놨으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동그란 구가 모은 것과 모양은 다르죠, 그죠? 모양은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집중을 해봅시다. 이거를
얘를 조금 모은다고 생각해 보면요. 전자가 또 원자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인데요. 수소 원자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보면 수소 원자 한 개는 이렇게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돌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부터 비교해 보면 이렇게 R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의 펑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똑같은 모양의 쌍둥이 수소가 근처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하니까 이해를 봅시다. 멀리 있다가 여기 있다가 딱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근처에 오면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밀려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중간에 돌 때 얘가 돌 때 이 마이너스하고 이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전자가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생기더라. 그럼 이제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콜롬 리펄전이 있으니까 문제가 딱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전자계학 배웠으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는 청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인력,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는 인력, 이 마이너스와 이 사이는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삼각관계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삼각관계죠. 네. 되게 복잡하죠, 삼각관계, 그죠? 사각관계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있고 양선자 두 개 있어서 더 복잡할 겁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거를 독립적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이 1S다. 첫 번째 1S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제 R의 A 폼에 이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RA라고 하고 이 전자의 웨이브 펑션 푸사이 1S다라고 하고 두 번째 B 폼에 이제 푸사이의 1S의 R의 B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전자 상태를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1S, 나도 1S 돼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남학생들 쫙 모아놓으면 제일 들었는 얘기인데 남학생들 잔뜩 있으면 처음에 무슨 서열관계가 정의된대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정리가 돼가지고 어떤 형태로서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1등을 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왼쪽 A 수소 입장에서는 1S, 나도 1S. 두 번째 수소가 왔을 때, 나도 1S. 그러면 똑같은 상태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을 수 없다 그랬죠. 파울리, 베타울리.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고, 또 그 한 단계 밑에 내려가면 쿨롬 리펄전 생각해보면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1S 합치면 1S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1S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간 낮은 거하고 약간 높은 거하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거, 확률 분포함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함수를 if 사이와 if 사이를 그대로 합한 거에 대한 새로운 웨이브 펑션하고 얘를 뺀 거에 대한 새로운 웨이브 펑션, 두 가지 웨이브 펑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1S, 그 사이 1S, 여러분 지난번 제가 쭉 유도할 때 이게 수소가 돌고 있는 모델이 R에 대한 함수하고 세타 파이 함수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 1S 웨이브 펑션 두 개 있으면 웨이브 펑션 합쳐지면서 웨이브 펑션 합한 거하고 뺀 거 두 가지가 생겼으니까 처음에도 두 가지였죠. 나도 1S, 다른 것도 1S 했는데 그 다음 가까이 오고 나서는 하나는 두 개를 합한 거, 두 개를 뺀 거, 이 두 개가 웨이브 펑션이 분화가 되게 됩니다. 분화가 되는데 이 위에 걸 더한 거를 우리가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뺀 거를 안타이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두 개를 빼는데 왜 시메트릭, 왜 엔티 시메트릭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는 웨이브 펑션을 더한 거를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고 앵글을 왜 엔타이 시메트릭이라 그럴까? 한번 이 그림 보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최서현 씨. 예. 여기 더한 거를 시메트릭이라 그러고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라 그러고 앵글을 엔타이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라 그러거든요. 왜 이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교재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름 엔타이 시메트릭 엔타이 시메트릭인데 그래서 한번 왜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답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 더 했는데 왜 시메트리고 뺐는데 왜 엔타이 시메트리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질문을 해도 좋거든요. 거꾸로. 자, 어제 김윤범 아니 왜 그럴 것 같아요? 위에 더한 거를 시메트릭이라 하는 거를 동의를 합니까? 그냥 뭐 애드 펑션 그러지 왜 시메트릭이라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조진환 씨. 배동무. 네. 얘를 더했는 거 이름을 붙이는데 이 웨이브 펑션을 펼쳐보면 더 이상 그 웨이브 펑션은 쓸 수 없다. 하나를 더한 둘로 뺀 거를 나눠주면서 더한 거를 시메트릭으로 한다. 뺀 거를 엔타이 시메트릭으로 한다. 왜 그럴까? 이름 붙이는 이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시험에 교재에 설명 안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프 보면은 네. 더할 때는 독일한테 생기고 독일에 생기고 반대 시메트릭을 뺄 때는 하나는 음성이보다 음성이니까. 예. 자, 여러분 그 보면 지금 그 교재에 나왔네요. 지금 그 교재 설명되거든요. 보면 두 개를 합하는데 얘 웨이브 펑션 합한 거가 이렇게 합하면 두 개 이렇게 될 거잖아요. 합하면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빼준 거는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중심을 뒀을 때 얘가 시메트리이고 얘가 중심을 뒀을 때 비례칭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모양을 보고 이게 시메트릭 펑션이고 엔타이 시메트릭 펑션이고 새로운 전자 두 개가 가지는 이 펑션은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런 모양 보고 시메트릭, 엔타이 시메트릭인데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이게 A 애톰이고 B 애톰이잖아요. 애톰에 있는 전자인데 우리가 쉽게 해서 대칭과 비대칭 할 때는 이걸 두 개를 바꿔봅니다. 바꿔보면 RA, RB 되어 있는데 이거를 RB, RA 하면 요 사이가 원래 함수와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죠? 요걸 RA와 RB를 두 개 바꿔도 모양이 이랬으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교환해 봤을 때 걔 모양이 웨이브 펑션 똑같으면 시메트릭이고 얘를 바꿔봤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엔타이 시메트릭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런 설명이 교재는 없지만 그래서 밑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얘를 이제 바꿔봤을 때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느냐 이거를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엔타이 시메트릭한 거하고 시메트릭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얘가 에너지가 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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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한번? 자, 여기 1번 있으면 두 개 중에 서열 관계가 정리가 됐거든요. 얘가 에너지가 낮다고 생각하면 오른손 들고 얘가 에너지 낮을 것 같으면
왼손을 들고 질문의 의도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자, 얘가 낮은 에너지 상태일 것 같다. 오른손. 밑에 게 엔타이스메틱이 낮은 상태일 것 같다. 왼손. 왠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양손. 하나, 둘, 셋 앞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낮은 게 그 오른손을 든 사람 맞거든요. 자, 오른손 맞은 사람들은 원래 한번. 제가 이걸 처음에 잘 선택했고 보면 직관적으로 얘가 왜 낮을까 생각해 보면 요 중심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에 전자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중앙에 전자가 없죠, 이게, 그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마이너스가 좀 많아요. 그러면 사이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플러스 사이는 청력 작용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잖아요, 그죠? 이거 인력이고 이게 인력이니까 좀 땡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자가 중간에 많이 모여있으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딩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게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다. 왜냐하면 거기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멀 때는 독립대 수소 원자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13.6 일렉트론 볼트로 반응되어 있는데 본딩 스테이트는 그보다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는 13.6 일렉트론 볼트보다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소였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그룹 활동을 해보고 리튬. 자, 리튬을 이제 딱 보면 리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즘 리튬 배터리 들어봤죠, 그죠? 전기 자동차 속에 안에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러잖아요. 그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러는데 그 안에 리튬 원자가 있거든요. 그 리튬 이온이 고체 형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리튬이 굉장히 가벼운 금속인데 이게 주변의 환경을 잘 반응을 해서 보면 리튬이 그 원소 축일표 상황에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리튬이 3번이죠. 3번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S 오비탈 그 다음에 1S 그 다음에 2S 1S에 2개 채우고 그 다음 2S에 1개 채운 이 상태가 리튬입니다. 리튬인데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리튬 원자는 여러분 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걔 모양 어떤 상태입니까? 리튬은?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구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원자 저기 보면 얘가 어떤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리튬을 모으는 거니까 당구공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리튬이 한 개가 아니라 아까처럼 두 개가 된다 생각해보면 리튬과 리튬 사이 거리 얘를 R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리 R이 무한대로 되어 있을 때 거리 R이 무한대로 되어 있을 때는 요 리튬의 원자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외곽을 보면요 두 개를 원래 요 상태들부터 두 개라 그러면 레벨이 본딩 스테이트와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두 개로 나뉘겠죠. 리튬 원자 두 개가 가까이 오면 이제 아까 수소가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2S에 아까 1S의 수소가 전자 한 개 가지고 있고 다른 1S의 수소가 1S를 가지고 있는 가까이 왔을 때 하나의 본딩 스테이트는 웰컴에서 합한 거, 뺀 거 두 개 나눠지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면 두 개, 하나는 본딩 스테이트, 하나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로 그래 나와서 전자 한 개가,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딱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리튬이 세 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세 개 있으면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이제 레벨이 또 나눠지겠죠, 그죠?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계속 촘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 스테이트를 밑으로 가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위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엔겔 시스템 엔겔의 리튬 애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태가 밑에 거 본딩 스테이트 엔겔 되고 위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가 위에 엔겔이고 밑에 게 본딩 스테이트가 엔겔입니다. 제일 밑에 스테이트는 이 사이 각각 2S의 이제 제일 밑에 스테이트는 R1 더하기 그 사이에 2S의 R2 더하기 그 사이에 2S의 Rn N개의 리튬에서 다 더한 겁니다. 제일 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엔타이 본딩 제일 위에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밑에 그 제일 낮은 상태는 얘를 다 더한 거고 제일 위는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웨이브 펑션이 제일 낮은 상태는 두 개를 웨이브 펑션을 더한 거다.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위는 어떨 것 같아요? 에너지가 클수록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중간 노드가 많다 그랬죠, 그죠? 노드가 많다 그랬죠. 노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준 거니까 제일 높은 상태는 이게 2S에 하나가 대입했으면 하나를 빼줘서 2S에 R2고 그 다음 2S에 R3고 이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 사이 2S에 Rn까지 해서 앞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서 교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노드 수가 많잖아요, 그죠? 많으면 에너지 상태가 되게 높은 이런 상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벌어지면서 이 모양을 보니까 지금 밑에는 이렇게 전체 본딩 스테이트 엔겔과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엔겔에서 이게 총 2엔겔의 에너지 레벨이 쫙 나뉘어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엔겔까지 전자 2개씩 채워가지고 얘가 위에는 비워져 있고 밑에는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밑에가 풀이고 그 상태가 비워져 있는 상태가 이제 두 개가 전장이 있는 상태니까 이 리튬은 얘가 이제 엔가가 많아지면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는 여기 비워져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있으면 반만 채워져 있어서 반은 길이 막혀져 있는데 반은 비워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반만 여기 차가 막 다니고 있으면 길이 막혀 있으면 여기 차들이 비어져 있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요? 마음은 빈자리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룰을 이제 허용을 하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옆에 갓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비어져 있는 게 이제 등속이고 비어져 있자 꽉 채워져 있는 게 전원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다음 얘기가 보고 저는 여러 개가 모일 때 하나의 어떤 오리탄이 어떻게 이제 이 전체를 뭐 FCC든 뭐 BCC든 모였을 때 이제 에너지 레벨을 채우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전 할라이드 뭐 이렇게 HF다 그러면 이게 HF가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거든요. 얘가 돌을 막 녹입니다. 돌을 녹인 액체인데 HF니까 수소하고 F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F는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찾아볼래요, 여러분? 9번. F가 9번이다. 그럼 이제 보면 여러분 그릴 때 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운다 했을 때 이게 1S고 2S고 2P일 때 9번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하나 비죠. 하나 비고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비워져 있는 게 있죠, 지금. 비워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수소가 이렇게 이게 F고요. 1S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1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SO비탈 여기에는 PO비탈이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보면 얘들이 가까워질 때 수소의 1s하고 그 다음에 F의 요 2p 요거하고 두 개가 이제 서로 교환을 인터랙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H와 F를 가까이 한 분자에서는 이 S 오비탈하고 동그란 S 오비탈하고 R형 모양의 P 오비탈을 좀 붙이니까 S하고 여기 S하고 이거에 P 오비탈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서 얘를 두 개의 오비탈을 더한 거 그 사이에 1S에 A번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P에 PX 할까요? PX에 RB 한 거하고 이게 본딩 스테이트고 이게 맞은 상태고 높은 상태는 그 사이 1S에 RA에 마이너스에 2PX에 RB 해서 마이너스를 준 뒤에 높은 상태가 되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수업자를 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하고 아래 모양에서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떤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원자가 있을 때 예전에 배웠던 FCC다, 어떤 컴팩터다 고전적으로 딱딱한 공 모양으로 해서 쌓아놨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을 고려해서 얘가 붙였을 때 전자가 전자 사이 전자 구름이 겹치는 모양으로 실제 고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활동하는 거는요 지금부터 시작부터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괜찮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룹 활동 에너지 밴드라고 있는데 지금 밴드란 용어를 오늘 설명 다 못했지만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소리내 읽어볼래요 한번 이거를 시작.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잖아요, 그죠? D 오비탈인데 앞에서 이제 이런 모양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하이드로전 플로라이드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을 에칭하는 녹여내는 농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했을 때 전자 구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제가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걸 한번 오늘 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서 제가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을 보고 결정 구조를 보고 예전에 배웠던 모양과 달리 오비탈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결정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15분, 40분까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그리고 나서 오늘 제출해 주신